네, 증시 워밍업 함께 하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소비 덕분에 성장률도 업.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7% 성장하면서 연 4%대 성장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민간 소비가 전분기보다 3% 넘게 늘면서 1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2분기는 그러했고 이러한 기조가 하반기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2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1분기 때도 0.7% 이제 분기 성장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때도 지금 0.7%의 분기 성장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분기 성장률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소비자 민간 소비에 대한 이제 증가율입니다. 네. 민간 소비가 3.5%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2009년 2월,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이제 12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 특이한 사항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비가 많이 좀 주춤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1분기서부터 이제 소비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특이했던 게 정부 지출이 이제 3.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율 자체는 1987년 2분기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뭐 정부 쪽도 이제 상당한 지출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참고적으로 이제 수출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한 2%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뭐 그 주력 그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이 이제 조금 주춤거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동차 수출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영향세가 일단 줄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한은은 뭐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이제 4%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추세로는 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3분기에 이제 그 추경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성장률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위축이 돼 있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특히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성장률은 뭐 좋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민간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조금 주춤거리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그 3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엽기적 그 효과가 이제 나올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도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 자체는 그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원자재 부분이 조금 가격 상승 부분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것도 뭐 일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호전이 되는 그런 쪽 업종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선별하시는 게 투자하는 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쪽이 3분기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좀 주목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이야기네요. 찐 수혜주 찾고 싶은데 네. 미국에서 이제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의 상장으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가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주들 뭐 일제히 올랐는데 최근에 또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좀 급하게 오른 만큼 거품이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는 맥스트는 따상을 직행을 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네.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국내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력 측면에서 보면 메타버스의 뭐 진수혜주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메타버스 중에서 이제 AR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관련 제작 플랫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일단 관련된 그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 50여 개국의 한 만여 업체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 만든 앱이 한 7,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지금 최소 한 대여섯 개가 지금 뭐 신규 앱이 올라온다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플랫폼적인 그 영향력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뭐 AI
이제 그 추가적으로 결합을 해서 뭐 현실 기반 메타버스를 구현한 VPS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시장에서 주목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일단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그 따상을 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이전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비슷한 이제 그 회사 자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일단 재무구조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맥스트는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에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일단 메타버스가 과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나 이제 게임 쪽으로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외에 이제 금융이나 교육, 의료, 뭐 최근에 이제 국방 관련 쪽으로도 이제 그 사업 영역을 계속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수익 구조를 이제 창출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가능성인 거고요. 일단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펫 관련돼서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펫 관련된 그 뭐 애완동물 관련된 게 이제 사이버로 넘어가면 메타버스에 있는 뭐 일단 아바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그 뭐 제페토 내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버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연 메타버스 내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돈이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이런 산업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wC에서 이제 예측한 자료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2019년에 455억 달러인데 2025년도에는 4,700억 달러, 그다음에 2030년도에는 1조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각 뭐 정부나 기업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한국형 뉴딜 2.0에도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된 생태계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그 SNS 기업이라고 하죠. 미국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만큼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이제 산업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메타버스 초창기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좋고 나쁜지를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일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출렁거린 이유는 이제 맥스트가 상장했다라는 뭐 긍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어저께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메타버스 주로 이제 분류된 알체라가 일단 회사 측에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알체라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선별화되는 그런 작업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서 일단 기업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선별화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와 관련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고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알체라가 좀 자살골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종목들을 잘 네. 선별해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던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자살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업 네. 입장에서 보면 너무하게 급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회사 내용에 비해서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주가가 빠지면 또 그렇죠. 경영진이 또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진짜 해당되는 기술 자체가 아직 조금 더 유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또 말로만 메타버스 하겠다라는 기업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좀 골라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장 내에서는 이제 VFX 관련된 기술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아바타를 만들 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쫓아하는 이제 그 IP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돼서 그런 IP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나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그런 쪽으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쪽 좀 뉴한 분야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종목별 옥설거리가 더
더 어려운 상황인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새싹 돋나입니다. 지난해 6월에 단절됐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13개월 만에 다시 연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좀 훈풍을 입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뭐 단발성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가요? 있고요. 네, 예. 일단 뭐 희망을 보였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뭐 남북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면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 또 북미 대화 관련된 부분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북미 대화 없이 남북 대화만으로는 일단 경역 관련된 문제는 특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 중에서 이제 관계되는 뭐 몇몇 기업들이 어저께 조금 이제 수혜를 예상을 하면서 이제 오르긴 했지만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북미 대화 관련돼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 투자를 뭐 굳이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 그러면 남북관계가 앞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해도 상승세는 좀 단기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절차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순서대로 있는데 일단 남북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가 돼야 어떻게 보면 경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남북의 경협 자체가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어느 정도의 이제 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일단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미국도 북한하고의 그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뭐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 정부 쪽에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미국에서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더 많은 상황에서는 경협이라는 부분이 일단 단순히 기대감으로밖에 이제 안 미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점들 잘 고려하셔서 투자에 유의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체크 포인트들 정리해보고요. 오늘의 관심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사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제 비나텍을 갖고 왔습니다. 네. 뭐 아까 뭐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한번 또 그 앵커님이 뭐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 수소 경제,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그 이제 또 투자를 이제 대규모로 하겠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네. 뭐 그거 관련돼서도 일단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일단 뭐 전력 안전장치 이제 슈퍼 캐퍼시터와 그다음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이나 차량용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전기를 잠깐 동안 이제 단기간 저장을 했다가 큰 용량의 이제 출력을 할 때 그 사용되는 그런 이제 주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컨덴서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지금 뭐 소형 컨덴서 이 캐퍼시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대형 그 캐퍼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용량의 이제 그 산업용 기기나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이제 핵심 품목이 이제 스마트 미터기에 지금 이 이제 대형 캐퍼시터가 이제 장착이 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풍력 발전의 피치 컨트롤러에도 이제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서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제 사용량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같이 그 영위하고 있는 게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현재 당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그 4세대 이제 연료전지 기술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고 있는데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를 이제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온에서 동쟁학을 하고 소규모로 이제 그 가정이나 자동차 특히 이동용으로 이제 활용력이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기술의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술은 그렇게 뭐 많이 진척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실적은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조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슈퍼 캐퍼시터 부분으로 매출이 좀 줄면서 이제 매출은 이제 조금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뭐 한 15억 정도 이제 분기 15억 정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은 줄었는데 일단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네. 일단 슈퍼 캐퍼시터 부분에 대한 이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 뭐 설비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슈퍼 캐퍼시터에 대한 그 사용량도 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하반기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공시가 나왔듯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투자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시설 투자 자금이 이제 97억 정도 되는데요. 회사 자기 자본이 430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당히 이제 큰 금액을 투자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나텍까지 알아봤고요. 목표가 57,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